반갑습니다.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도 가능하고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 방법, 농지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불구하고 토지투자, 특히 농지투자라고 하면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사실 내용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초보분들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 잘 숙지하셨다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서 두 개의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 파란 테두리에 A 토지가 있고요. 사각형의 빨간 테두리에 B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개 토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얼핏 이렇게만 보면 B 토지가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우측에 B 토지 우측에는 메인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이제 남측에는 이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로까지 계산을 한다면 3면 도로거든요. 그리고 땅 모양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B 토지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보면 A 토지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코너 땅이지만 농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내지 농로를 접하고 있고요. 빨간 테두리의 B 토지를 보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이 시골에서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버스 정류장이 대중교통의 이제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매체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2차선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 땅이기에 B 토지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A 토지가 평당 50만원이에요. 그런데 B 토지는 평당 10만원이에요. B 토지가 더 좋아 보이는데 가격도 더 싸면 당연히 누구나 B 토지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서류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토지 투자 고수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땅 모양이 조금 나쁘지만 A 토지 같은 경우에 B 토지보다 땅 모양은 비록 조금 나쁘지만 갈색깔이고 B 토지는 약간 연한 녹색이죠. 많이 보신 분은 이렇게 지적 편집도만 봐도 이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서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토지의 서류 먼저 보겠습니다. A 토지는 이제 지목이 답이에요. 즉 B 토지와 지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발하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목이 전, 답, 과 이렇게 세 개 지목은 농지가 되거든요. 근데 농지법에 대한 규정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 토지에는. 그러나 이제 B 토지를 보시면 지목이 똑같은 답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농지법상 이렇게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농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식량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식량 자원이 부족하다면 이제 국가적 위기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는 그 특별법, 즉 이제 농지법만으로 이제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규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지법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명칭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는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는 상대농지였습니다. 과거 명칭이. 그래서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농사짓기에 좋은 농지. 이건 상대적으로 농사짓기에 불합리한 농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농지, 현대 명칭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는 개발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개발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농업 관련 지원은 혜택을 해주지만 뭔가 건축을 한다든지 토지 개발을 할 때는 규제가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지고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입니다. 그리고 상대농지,
상대 외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로 이제 보여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가 아까 상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절대농지라고 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X 세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 및 투자 가치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 즉 상대 농지는 개발 가치가 높다. 개발의 범위가 높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높기 때문에 즉 투자 가치도 높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상대 농지의 지가 상승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가장 단점인 황금성인데 누구에게나 팔기 좋은 땅이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높은 땅이 이 상대 농지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은 개발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개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개발 범위도 아주 좁고요.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고 반대로 투자 가치도 역시 이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조금 세모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 있고 투자 가치도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좋지만 진흥지역 외지역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령은 이제 법제처에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 가면 농지법 시행령에 제29조에 오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해놨단 말이에요.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이 되는 토지 이용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그 다음에 농수산 연구 시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즉 마을회관, 유치원, 노유자 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주택이 아니라 농업인 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이제 가능한 개발 행위를 보면 돈 되는 개발 행위, 즉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숙박시설 짓거나 뭐 상가를 짓거나 이런 행위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범위가 좁고 투자 가치도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세모 표시였던 농업보호구역을 보면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 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보호구역이 규제가 약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관광농원 부지가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농원 사업부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도 가능하고요. 이제 5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농업인 주택이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약 상가 관련 시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이제 규모가 일반 이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에 비해서 규모의 제한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가장 안 좋고 농업보호구역은 세모,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 상대 농지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이렇게 땅만 있는 것도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혹은 땅 플러스 건물이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빼고 건물을 빼고 토지는 있을 수 있지만 토지를 뺀 건물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력의 지배를 받는 한 반드시 토지 또는 토지 플러스 건물이 있어야지 부동산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좋은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 보는 게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어떠한 좋은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건물을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땅이 남겠죠. 그래서 어떤 그 좋은 건물에서 좋은 부동산에서 건물을 빼고 남은 땅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땅에 이런 건물이 지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안목이 생기면서 땅 보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결국 땅은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어 있고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좋은 땅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토지는 이제 평당 50이고 B 토지는 평당 10, 5배 가격이 차이가 날지언정 B 토지는 개발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나 A 토지는 비록 삼각형 형태의 땅이지만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이거는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왜? 개발이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A 토지는 개발이 쉽고 B 토지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즉 A 토지가 훨씬 좋다. 그래서 땅을 보실 때는 땅값, 토지 시세만 볼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땅 가격만 본다면 5배가 비싼 A 토지를 산 게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토지의 쓰임새와 가치를 본다면 10만 원짜리 땅은 오히려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땅인데 A 땅이 오히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시세, 땅값만 볼 게 아니라 쓰임새와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 살펴본 이 절대 농지가 안 좋기만 한 땅인지 혹은 좋아질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절대 농지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수만 알고 있는 극비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고수만 알고 있는 극비 투자법, 절대 농지 투자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셨다가 종 표시를 눌러주시면 알림 설정과 함께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땅나무 부동산에서는 카페도 운영 중이거든요. 네이버에서 땅나무 혹은 땅나무 부동산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 유용한 정보도 많이 업로드 중이니 카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절대 농지 투자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